네, 김정은 앵커와 함께 또 시장을 접근해 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국제 유가가 말썽입니다. 네. 물론 뉴욕에서 주말에 유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아시아에서 더 많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주가 시장도 주식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궁극적으로 되돌려 보면은 뭐 오늘 타이틀이 환율과 주가지만 환율, 금리, 원자재 네. 다 주식에 밀접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벤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 네. 자,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죠. 네, 환율과 주가를 가보는데 자,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국제 유가하고 이 달러 가치하고는 반대로 가는 게 이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동행해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죠. 네, IC 달러 지수가 현재는 96이 이제 뉴욕 종가고 네. 지금 현재 대륙간 거래소에서는 95포인트. 2008년도 3월로 기억되는데 70포인트까지도 갔었어요, 네. 달러가.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지금 밀어버리겠다라고 달러 가치를.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다른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예, 악순환인가요? 네, 악순환이라기보다는 결국엔 그렇게 돈을 이제 엄청나게 풀어대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서브프라임을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잖아요. 서브프라임은 금융기관만 막으면 됐었는데. 그때와 그래서, 다른 건 지금 수요 충격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네, 달러 약세는 향후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긴 한데 그 수요가 뭐 채권이나 금으로는 가는데 달러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가 그렇죠. 예전에는 안전자산으로 치유됐지만 이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냐. 네. 미국에서 출발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어디 출발해서 한국으로 와서 주변의 아시아국, 뭐 이란에 또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 통화 가치는 반영이 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코로나가 뭐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네. 다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쪽에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경제적인 영향을 또 한번 받겠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빨리 조금 극복하고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은 네.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순서대로 해서 환율과 주가인데 지금 환율이 오늘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지금 잠깐 뭐 5원 가량 네. 오르긴 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잦아들면은 코스피는 크게 준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환율과 주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나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영향을 자, 받겠죠. 다음으로 가죠. 오늘은 원래 이 순서는 아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얘기 금리와 가야죠. 주가. 네. 이것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밀접하죠. 넘어가죠. 지금 미국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 회사들 아마 부도가 속출할 수 있어요. 네. 정제 회사들이 됐건 수요가 뭐. 너무 그쵸. 부족하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지금 엄청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0.76이 뉴욕 종가인데 지금 0.5까지 내려가고 있고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빅컷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울트라컷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 채권 수익률은 보통 안전자산으로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1.8%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저 금리보다 이 금리가 높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위험 자산을 일순간에 다시 뒤집어서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코스피 전체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한 3%, 물론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현재 주가 지수는 한 1,400포인트대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빨리 금리를 쳐내야 됩니다. 네네. 예.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바빠질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자산과의 수익률 격차가 기존 안전자산 수익률하고 많이 넓어지는 네. 것은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순간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코로나19, 국제유가 급락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덮여 있지만 네.
그게 본질적으로 향해 가는 방향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달러 약세, 이중 통화의 강세, 그리고 또 금리는 낮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그 매력도가 네. 올라가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확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겁먹을 단계는 사실 아니다. 오히려 기회를 잘 찾아야 네. 된다. 이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국내에서 오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CD 금리가 지금 91일물이 1.4%예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1.37이거든요. 통상 상식으로는 기간이 길면은 금리를 많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91일짜리 이 금리보다 10년짜리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역전돼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왜 거죠.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지금 액션을 못 하기 때문에 금리 시장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1.4%의 CD 금리가 코스피 이론 선물가를 또 반영하는 데 쓰인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막 팔아요. 네. 그거는 코스피가 뚱뚱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 팔고 CD를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금리는 빨리 떨어뜨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가계부채. 그걸 네.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빨리 컷을 날리면은 주식시장이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 혼자 또 다 떨어졌어요. 다음 거. 다음 화면 아유,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 유가가 아침에 떨어지는 마음이 바람에 바빠요. 네. 마음이 급해. 투자 아이디어와 연결 기업 이렇게 찾아봅시다. 이제 국내 시장 결국에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결국에는 성장주의 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요. 네. 성장주의 대표는 바이오 헬스케어죠.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번에는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은 회사별로. 타이밍은 좋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는 순간이긴 해요. 네. 그리고 IT,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빼죠.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낙폭이 네. 좀 과대하고 이제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에서 옥석을 가르는 기준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기준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진단 키트가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사실 뭐 올리페스, 펩트론, 더블게임즈는 뭐 소셜 카지노 같은 네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이유로 좀 네. 성장주 이렇게 뽑고 올리페스하고 페트로는 라이센스 아웃이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연관 짓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제약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빨리 바쁩니다. 가야겠어요. 네. 결국 오늘도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는 키트를 엄청나게 보급을 많이 서둘렀고 그래서 지금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어머나 화면이 확 넘어갔네. 요점은 뭐 네. 그렇죠. 이제는 한국 유니온제약.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백신은 사실 물 건너간 것 같고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쪽이고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방어 기전이 일단 효용성이 그럼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남용을 권장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와 손세정제 그리고 또 어떤 자기 개인 위생을 위한 네. 장갑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사회적인 예방, 격리 네. 이게 지금 보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단 키트 이슈가 있었으면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좀 보자. 네. 네. 한국 유니온 제약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해열제, 소염 진통제, 호흡기 이쪽에도 연관이 있고 최근에 코로나19의 증상이잖아요. 네. 열나고 몸 최근에 쑤시고. 그리고 면역력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C 주사제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유니온 제약이 또 관련이 그것이 있습니다.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고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오남용에 대해서는 경계입니다. 그럼요. 네. 분명히 그렇지만 워낙 지금 밝혀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뉴욕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렘데시비르가 그래도 지금 WHO와 미국 보건당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용성이 높은 물질로 주목을 받는데 네. 그것이 치료제로서의 효용이 있다면 임상을 거쳐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조금 적이 되겠지만 그걸 또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것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CMO라고 하는 수탁 생산 네네. 그리고 또 GMP라고 하는 이 품질을 인증해야 되거든요. 그 뭐 글로벌하게 WHO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요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게 이 네.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유니온 제약이 최근에 좀 테마로 엮였던 게 네. 우리나라가 아비간, 일본에서 그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일부 이슈가 하는 됐던. 아비간을 도입을 하려고 검토할 때 한국 네. 유니온 제약이 관련주로 엮였어요. 뭐 판매 이렇게 유통. 유통 뭐 그것도 이슈가 네.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4월 달에 암학회가 제약 바이오 진행되겠죠? 이슈죠. 네. 어, 아직까지 취소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유방암과 췌장암, 표적항암제에 대한 내용도 유년제약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다 좋다 이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유의 네. 기업들 이제는 예방 차원, 진단 차원을 넘어서 조금 방어적인 기제를 네, 가지고 있는 제약주. 한국 유니온제약, 네. BC 월드제약 뭐 좀 비슷한 흐름이고요. 맞아요. DR젠도 유니온 제약이 그렇고요. 네. 한국 BC월드 제약하고 네. 제품 포트폴리오가 거의 유사해요. 네. 그래서 한국 BC월드 제약이 주가를 보면은 같이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찾아봤고요. 투자 아이디어와 기업. 네. 성장주를 한번 보자. 좋은 점을 다 떠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원래는 이 뒤에 이제 WTI와 주가 이렇게 또 있어야 되는데. 갈 길이 바빴어요. 네, 아침에 너무 급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유가 하락이, 김종원 앵커는 생각이 어때요? 지금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게 수요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에 감산 합의가 안 되면서 공급까지도 공급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글쎄요.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근데 사실 산유량 기준으로 1위부터 7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국이 거의 다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연관성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년 카르텔 아닙니까? 그럼요. 그 카르텔이 깨지면서 주도권의 패권은 미국으로 가져가는 수순.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꼭 우리한테 악재만은 아니다. 네, 뭐 한번 이렇게.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와 기업을 계속 발굴을 해내야 되는 단계일 겁니다. 네. 김정은 앵커가 유가 좀 더 얘기까지는 2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